어요. 계속해서 좀 봅시다. 지금 보는 파트는 공기의 상태 변화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저께 이제 설명을 들었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의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은 T가 올라가는 겁니다. T는 뭐였죠? 온도였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은 뭐의 방향이었죠? P였죠. P는 압력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피에서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분자수가 올라간다. 즉, 무게가 늘어난다. 이거였죠. 그래서 P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게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점점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은 온도도 올라가고 공기 분자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전체적인 열량은, 엔탈피는 올라가는 방향이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0에서 1로 가는 방향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열이 되는 거고요. 0에서 2로 가는 방향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0에서 3으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 곧 질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등온이고요. 습증기의 질량이 올라가니까 가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에서 4로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등온, 감습, 습증기가 내려오니까 감습이죠. 자, 0에서 5로 가는 건 열량 자체가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열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습도가 올라가니까 가습된다고 보는 거고요. 0에서 6으로 올라가는 건 열량은 떨어지는데 습공기는 많아지니까 냉각 가습. 그 다음에 왜 단열 가습이라고 써 있냐면 열의 출입을 막고 냉각을 시킨다는 건 수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생각을 잘 해봐요. 네. 그 다음 냉각 감습이고요. H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0에서 8방향은 가열하면서 감습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53에서 255까지는 256의 맨 위에까지네요. 여기까지는 공기가 섞이는 겁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자, 이 그림을 여기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 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끌어다가 섞은 상태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온다는 상태는 온도가 올라오는, 좀 낮은 온도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섞어서 들어오는 건 얘랑 혼합되니까 섞인 공기는 온도가 중간쯤 될 거잖아요. 실내에 있는 공기가 더 온도가 높은 상태의 공기가 서로 섞이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의 엔탈피는 역시 밖에가 엔탈피가 열량이 낮고 실내에 있던 공기의 엔탈피가 높은데 그게 섞여서 H3이 되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열 혼합 시 습공기의 선도와 개통도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다음 장에 수식으로 표현하면 온도의 평균은, 이거는 어떻게 그 수식이 유도가 된 거냐면 Q는 M과 무게와 C와 온도의 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 T가 여기에 있는 이 T예요. 그래서 Q하고 MC는 지금 비열 둘 다 공기이고 양이 이제 일정량 정해져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 B는 Q와 T는 비례하잖아요. 그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튼 이 4개씩 다 보면 Q1, 2를 더하고 Q1, 2를 더하고 Q1, 2를 더하고 전체 그러니까 들어온 열량으로 각각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엔탈피, 각각의 상대습도 얘를 서로 곱해서 더한 것으로 나누면 각각의 원하는 물리량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식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가열 및 냉각시 열량을 계산해 봅시다. 온도 상태가 1이었는데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공기가 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만 올라갑니다. 전체의 엔탈피도 이렇게 H1에서 H2로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질량의 양, 수증기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좀 떨어지겠죠.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습하고 감습할 때 열량 계산을 해보면 1상태에서 가습을 한다 라는 거는 수분을 더 수증기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온도는 그대로이지만 같은 온도의 수증기를 점점 공급한다는 것은 엔탈피가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걸 계산해 놓은 거고요. 냉각과 감습, 가열과 가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방향이 1에서 3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엔탈피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게끔 상황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도 계속 공급이 되고 냉각 감습한다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또 줄어들고 이런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계산한 식이 여기에 있고요. 자꾸 얘가 닿았다 떨어졌다 이러네요. 가습이란 절대 습도를 상승시키는 것. 절대 습도는 수증기의 양이잖아요. 이것을 올려주는 것으로 순환수, 온수, 증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각각의 가습 방법에 따라 상태 변화가 다르게 된다. 순환수, 분무가습. 우리 가습기에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잖아요. 이게 가습기라고 하죠. 직접 물 분자를 미세하게 뿜어주면 얘가 쉽게 증발이 되니까 수증기가 되겠죠. 다음 온수 분무가습. 분무가습인데 얘는 아예 열을 넣어서 분무한 가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열 수분비 선을 따라서 변화하도록 가습하는 것을 온수가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증기가습은 공급할 때부터 증기 상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습기 보면 아예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 물 끓이면 가습이 되는데 걔는 물 분자 상태로 집어넣어서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증발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닿다 떨어졌다는구나. 저기가 접촉이 안 좋네. 그렇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면 증기로 가습하는 경우에는 가습이 되면서 열량을 뺏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온수로 가습하듯
순환수로 가습하든 어쨌든 100도씨 수증기보다 낮은 온도니까 온도는 내려가는 냉각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되겠죠. 그 각도가 좀 달라질 뿐이고요. 엔탈피의 양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증기가습은 엔탈피의 양도 변화가 생기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세정기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게 천천히 1상태에서 공기를 세정해, 필터링을 해. 그러면 외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기랑 중간에 만나게 될 텐데 이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네네. 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감습이란 절대 습도를 낮춘다. 절대 습도를 낮춘다는 건 수증기 자체를 빼낸다는 거죠. 냉각 코일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응축을 시켜서 냉각 제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습기를 생각하면 제습기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응축해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의 순환이 많을수록 제습기의 성능은 좋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제습기의 성능은 그냥 주변에 있는 공기만 제습을 하게 될 텐데,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공기를 모터를 돌려서 빨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 밖에도 실리카겔은 뭐 새로 사는 옷이라든지 과자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활성 알루미나나 아드소울 이런 고체 흡착제를 이용하거나 염화리튬, 트리에탈렌 글리콜 등 액체 흡수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치에서 상태 변화에 따른 습공기 선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 여기는 우리가 공기조화가 난방과 냉방이 있잖아요.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냉방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먼저 볼게요. 환기하는 실내 공기를 끌어당겨다가 바깥 공기랑 섞어요. 바깥 공기랑 섞어야 좀 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죠. 근데 바깥 공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를 섞은 후에 그 다음 냉각을 시켜서 냉각된 새 공기를 실내로 들여보내주는 이런 루트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찾아보세요. 2번 환기, 실내에 있는 공기와 바깥에 있는 공기, 바깥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네. 1번 1번의 공기, 여기 되게 더운가 보네요. 바깥이 온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수증기도, 야, 우리나라인가 봅니다. 여기 수증기도 되게 높은 상태예요. 얘가 섞여요. 그러면 3번에 이런 상태로 만나죠. 그래서 거기를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키면 온도를 쭉 뺏어가면서 냉각하면서 수분도 좀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4'이 더 내려오네.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 상태로 실내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 실내에는 이미 충분히 차가운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아니 여기가 4가 제일 차야 되는데, 여튼 뭐 4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고려하지 않더라도 요런 2와 1이 섞여서 3인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그립니다. 이게 습공기 선도의 상태예요. 그 다음 공기를 혼합해서,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나게 설명하고 났더니만 녹화가 안 돼 있었어. 공기에 혼합해서 냉각을 했는데 다시 제열을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실내 공기를 일부를 빨아들여요. 배기를 하고, 배기가 됐으면
그만큼의 양의 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기를 들여와요. 그래서 3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바깥 공기는 뜨겁고 실내 공기는 지금 차져 있는데 걔를 섞으면 3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쿨링을 합니다. 냉각을 해요. 냉각을 해가지고 쭉 당깁니다. 아까 위에 그 그래프는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적정량까지 당겨 줬는데 그래서 여기로서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4 다시 프라임까지 내려오지 않을 텐데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습도를 좀 더 떨어뜨려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약간의 리히팅, 제열을 해요. 그래서 O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내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공기 상태가 되는 거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태를 집어넣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1이 들어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고요. 요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얘네들인데 각 부하의 계산을 보시면 H로 각각의 열량, 엔탈피가 변화한 양의 비례상수를 곱했더니만 구해지는 값이 이게 외기 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내 부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러니까 엔탈피를 읽으면 들어간 부하, 열량,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라는 개념이 되게 파워풀한 겁니다. 엔탈피라는 놈은 어쨌든 들어간 놈, 나간 놈 이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한 열량이라고 표현된 에너지를 모두 갖다 전환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요걸 찬찬히 대입을 해 보시고요. 요걸 대입을 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빈종이 갖다 놓고 그래프 갖다 놓고 글씨 하나씩 써가면서 H1이 뭐 예를 들어서 대략 뭐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H2는 500 정도 될 것이고 H4는 뭐 250 이렇게 된다 칩시다. 아니면 실제로 어저께 보셨던 습공기 성도에서 대략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습공기 선도만 읽을 줄 알아도 실내 부하량을, 제열 부하량을, 냉각 코일 부하량을, 그리고 냉각 코일의 감습량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이클을 봅시다. 그 다음 사이클은 실내 공기하고, 이게 2번이 실내 공기였잖아요. 실내 공기하고 실외 공기가 온도차가 지금 크니까 우리가 지금 실내 공기와 보다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게 유지된 그런 공기, 그러니까 5번 상태의 공기를 만들어서 실내에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좀 덜 쓸까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섞인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보다 얘는 뜨겁잖아요. 얘만 냉각시켜서 섞으면 좀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먼저 냉각시키는 프리랜다. 프리쿨링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프리쿨링 된 외기죠. 얘랑 얘를 섞으면 4번의 상태가 섞인 공기 상태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냉각을 요 C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게 비율이 좋은지는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그 적용되는 열량을 읽는 방법은 이 습증기 성도의 엔탈피 선도를 이용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이젠 겨울철에 봅시다. 겨울철은 눈에 딱 띄는 게 외기가, 아이고 이거 빨간색인데, 외기가 온도가 낮죠. 그리고 겨울철은 우리나라의 경우 바깥 습도가 더 낮잖아요. 그리고 실내는 이미 어느 정도 더운 공기이고
더운 공기를 일부 버리고 그 중에 일부를 끌어와서 히팅을 해가지고 실내로 들여보내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사이클이고 상식적인 사이클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실내에서 들어온 따뜻한 공기,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섞어서 이놈을 히팅을 합니다. 히팅을 하면 바깥의 공기는 습도가 낮잖아요. 겨울철에는 습도가 높아야죠. 건조하면 감기 걸리잖아. 그죠? 습도를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 습도를 높이는 방안이, 여기는 지금 습도를 높이는 방안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3에서 4를 가면서 그냥 히팅만 됐었는데, 여기서는 4에서 5로 갈 때 가습을 해줍니다. 4 어디냐? 4에서 5로 갈 때 가습을 해줍니다. 가습을 하면 물 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증기가 아니니까 온도가 더 낮죠. 걔가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뺐죠. 그러니까 엔탈피는 살짝 올라가네요. 엔탈피는 살짝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 온도는 내려가네요. 온도는 내려가지만 수증기로 변하면서 엔탈피량을 거의 유지하거나 뭐 같은 사상에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비슷한 겁니다. H4하고 H4에서 H5는 거의 비슷한데, 이 가습된 온수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열량을 갖고 있는 물을 집어넣고, 얘가 증발되면서 사라지는 열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량을 갖고 있는 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됐네요. 자, 5번으로 돼서 얘를 실내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상태가 다시 되는 거죠. 요게 겨울철에 공기 혼합, 가열, 가습을 하는 사이클을 수증기 선도에서 읽는 방법입니다. 자, 역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외기를 먼저 예열을 합니다. 자, 1번 어디 있어? 1번이 너무 차가운 상태니까 히팅만 하면 절대 습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어쨌든 온도는 좀 끌어올라와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많이 끌어올라와져 있어. 이 상태에서 가열하기 직전의 상태로 섞이고요. 2번의 공기와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의 공기와 섞여서 4번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 올라갑니다. 습도는 뭐 수증기가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죠. 그 상태에서 가습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증기가습이죠. 그러니까 얘는 엔탈피와 온도가 동시에 올라가겠죠. 이렇게 증기가습을 합니다. 그래서 습도도 높고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집어넣으면 다시 2번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자, 그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은 좀 짧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짧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 각각의 그 경로별로 계산해야 되는 열량 H 값은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H 값과 H 값의 그 변화된 델타 H 값, 엔탈피의 변화량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하면 열량이 되는 거거든요. Q는 MCT, Q는 CT. 그 C 대신에 C 대신에 다른 감마를 넣기도 하고 뭐 다른 비례상수를 넣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 자체는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이 열량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엔탈피로 표현된 양이 엔탈피로 표현된 양만 보면 얘가 지금 열이 들어갔네 나왔네 열의 흐름이 어떻게 되네가 같이 보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서 보실 수 있으면 지금 여기에 요 페이지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온 문제는 제가
제 기억에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열량을 변하시오. 열량을 구하시오. 자, 외기가 몇 도의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가 몇 도인 게 들어와서 얘를 합쳤다. 이 합쳐진 열량을 구하시오. 자, 합쳐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실내 공기가 있고 외기를 들어와서 합쳐놨다. 이놈을 냉각했다. 냉각했을 때의 온도를 구하시오. 또는 냉각했을 때의 열량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머릿속에 집어 넣기 위한 사이클들이 이거여서 습증기 선도에서 직접 숫자를 갖다 넣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가상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엔탈피에 H4에다가 1000이라고 넣고 H1에다가 뭐 100이라고 넣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대략 가상의 온도도 뭐 집어넣고 습기량도 어느 정도 습공기량도 어느 정도 대충 써서 넣고 이렇게 순환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정도면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259쪽에 공기조화에 드는 부하, 그렇다면 그렇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되냐, 이걸 공부하면 냉방할 때는 냉방부하, 난방할 때는 난방부하가 얼마나 드는지 이걸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현열일 때, 잠열일 때에 드는 에너지 양이 이게 또 안 돼. 야! 됐다. 얘가 다 떨어졌다 해요. 아이씨. 저게 맞나? 이게 좀 화면이 꺼져서 좀 미안한데 여튼 접촉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고. 자, 여기 공기조화 부하에 냉방부하와 난방부하, 공기조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부하, 요거를 사용하는 내용이 내일 공부하는 거고, 역시 2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지금 보니까 그 앞에 259쪽 위에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건 259, 62쪽에서 문제가 나오네요. 그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이번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